올여름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가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네. 일단 올해 장마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 장마 시작이라고 하고 장마 전선 영향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게 장마 끝인데요. 네. 지난 23일과 24일 마지막 정체 전선상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4일 이제 장마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이걸 사후 분석해서 이제 2022년의 장마 시작과 장마 끝을 과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내놓는데 이 장마 전선 그 동향만 봐서는 저는 24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올해 장마가 유독 또 길었던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비도 네.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 특징이 좀 이전과 달랐던 것 같아요. 올 장마 특징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매년 장마가 똑같은 형태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떤 해는 길고 어떤 해는 짧고 생각해 보면 2020년 예. 54일 그때 뭐 소가 떠내려가고 난리 맞아요. 났었잖아요. 그게 2년 전이었는데 작년에는 장마가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고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부에는 올해 지난 겨울과 봄에 비가 적게 내려서 가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중부지방은 장마 기간에 만회를 했어요. 비가 한 500에서 600mm 정도 1년 내릴 거에 약 반절이 내렸거든요. 남부지방은 대구 같은 경우는 한 170mm 정도 6월과 7일 두 달간. 그러니까 이번 장마 특징이 중부와 남부의 강수량 큰 편차를 보였고 시작할 때는 그 폭염과 열대야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나타날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중부지방에서만 주로 이 장마 전선이 머물면서 남부에는 비가 적게 왔다. 또 장마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났다. 그런 와중에 7월 중순 들어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정도로 오히려 폭염을 피해 있었다. 그런데 장마 끝난 뒤에 어김없이 우리 열대 기단에 들어가니까 낮 기온 뭐 33도 이상,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지금 이어지고 지금으로부터 저는 앞으로 한 보름이 올여름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부지방에는 상당히 많은 폭우가 왔고 남부지방은 좀 가뭄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날씨 양극화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남쪽에는 뭐 한 대구에 한 170mm 정도 그러니까요. 6월과 7월, 서울에 한 580mm가 와서 3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강수량의 양극화. 여긴 적고 여기는 뭐 많지는 않지만 뭐 밑에보다 많이 왔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그럼? 뭐 날씨가 똑같이 장마비가 골고루 전국에 내린 해는 뭐 다 따져봐도 없습니다. 다만 중부에 내렸다가 그 전선이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남부에 한 200~300mm 내려주고 또 다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제주도 내려주고 올해는 제주도가 또 장마 때 비가 적게 왔어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국에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중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강수량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장마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장마 전선이 일본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역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또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 또 장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일본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봐야지. 일본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덮여 있고요. 저 중국, 북한 위쪽으로 지금 그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륙의 공기와 이 남쪽 아열대 기단의 해양성 덥고 습한 공기 대치면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저 중국 그 북쪽에서 그 베이징, 상해 이쪽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폭염과 열대야를 보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럼 일본에 내려간 건 아예 뭐 그거는 이제 초에 그랬죠. 6월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제주도 처음 영향을 주더니 일본 동쪽으로 가서 아예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했고요. 그 이후에 6월 23일과 4일 다시 서쪽에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져서 그게 계속 여러 날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미 그럼
올라와서 네. 더 이제 중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역주행해서 뭐 또 다시 뭐 폭우가 내리는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장마 말씀이시네요. 끝났다고 그래서 또 이 국민들이 폭우 이제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마 끝 이꼴 비 끝이 아니거든요. 장마가 기상학적인 장마가 끝난 거고 오히려 장마 끝난 뒤에는 낮에 기온이 올라가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국지적으로 쏟아붓는 비. 제가 기상청 현직 때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해 장마가 끝났다고 언론이 대대적 보도를 합니다. 예. 지금은 신문의 일면에 장마 끝이라는 안 쓰는데 그때는 장마 끝. 왜 그러냐면 휴가 가라 이런 얘기죠. 그날 저녁에 지리산에 폭우가 와가지고 100여 명이 사망. 그래갖고 막 하여튼 또 그런 그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장마 끝났다고 비가 안 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국지적으로 국지적인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가을 되기 전까지는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태풍의 계절 왔습니다. 그 장마가 끝났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그럼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지방은 가뭄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쪽에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좀 있나요? 자, 이번 조금 이따 태풍 얘기할 텐데요. 태풍이 하나 오는데 태풍은 사실은 많은 비와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라고 그래서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깊이 하는 기상 현상이죠. 예. 자, 이런 때는 그 비를 내리게 주시게 할 현상이 뭐냐? 태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라 이러는데 이게 남부지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일과 한 1일 사이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 태풍의 제주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남부지방, 남해안 지방, 전라도 서쪽은 좀 제법 이 태풍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면 내륙 지방은 어떨까?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동안 내륙 지방이 더 습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온 고향이 저 남쪽이거든요. 자, 이 태풍은 뜨겁고 고온 다습한 수증기 덩어리예요. 자, 이게 제주도만큼 이렇게 올라온다. 지금 아직 다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이 전면에 뭘 우리나라로 보내주냐? 그 습식 사우나의 수증기 공급해 스팀 주듯이 같은 느낌이죠. 예. 고온 다습한 공기를 지금 밀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오늘 내일 모레 더 더울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까지 막 오는 태풍은 아니지만 예. 이 태풍이 북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그 고온 뜨거운 다습한 열기가 공기. 있군요. 밤 기온은 안 떨어지고 밤에 잠자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폭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그러면, 올라간다고 네. 하고 벌써 밖에 있다 오신 분들은 너무 덥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죠. 자, 올여름 6, 7, 8을 달력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 20 오늘이 9일인가요? 예. 거의 2달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하순기 장마 시작과 함께 한 달 지났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 6월 하순과 7월 초는 올여름 상당히 더울 것이다. 뭐 기록을 깰 것이다. 이런 막 그 성급한 전망들을 했는데 다행인 건 7월 하순 중순과 하순 사이에 유럽은 밑에 엄청나죠. 적도 부근에 아프리카 부근에 더운 공기가 올라가서 예. 굉장한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아시아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폭염이 한 열흘 보름 정도 면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름 중에서 좀 그 덜 더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올여름이 언제가 가장 더운 여름이었냐면요. 2018년이 가장 더웠습니다. 41도 예. 깼거든요. 8월 1일 날. 그게 그때 2018년 이즈음에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서울이 39.6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27일. 35도인데도 덥다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서 41도면 예.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요. 만약 태풍이건 대기 불안정에 한 국지적인 소나기가 오건 예. 비가 쏟아지면 공기를 식히기 때문에 일시에 한두 시간 뭐 더위가 좀 가라앉을 수 사라지는데 있겠죠. 비 온 뒤에는 이제 더 덥거든요. 습한 공기, 그렇죠. 습하니까. 그래서 한 뭐 올여름 아까 말했듯이 맞아. 기억해 보니까 7월 기온인데 아침 저녁에 선선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름 정도 럭키 행운의 찬 공기가 내려온 예. 여름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덥다고 하나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온다. 예. 8월 15일이 말복, 8월 처서. 그래서 한 8월 15일 그 광복절 전후하면 아무리 극악한 그 더운 해에도
탄불 꺾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24일 장맛비 끝나고 25일부터 막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정도 더위는 우리나라 늘상 대한민국에 있었던 더위입니다. 근데도 많이 덥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그게 것 이제 같아요. 요즘은 약해진 것 같아요. 냉방이 잘 돼 있고 아. 그러니까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적어졌어요. 지하철, 버스, 뭐 집, 회사 다 냉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더위를 유난히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날이 이렇게 더울 때 온열 질환이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온열 관련한 사망자분들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계시다고요. 그래서 폭염을 따로 이렇게 재난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폭염, 그냥 더울 뿐이거든요. 뭐 바람이 분다거나 물이 넘치거나 이런 현상은 아닌데 2003년 유럽의 폭염으로 올해도 지금 유럽 폭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전체 유럽은 또 냉방 시설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이 폭염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를 알 텐데요.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이런 더위에 굳이 나갈 이유가 없죠. 네, 그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폭염, 앞서 유럽도 얘기해 주셨고 미국도 미국도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 네, 기후 국가 비상사태까지 네네.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거라면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주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구의 기온이 과거보다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도 우리 인간 몸과 같아서 차가워졌다, 뭐 빙하기, 따뜻해졌다,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 100년 사이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서서히 변하면 모든 식물과 생물이나 인간이 다 거기에 적응을 할 기준인데 100년 사이에 기온이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 기온이 오른 걸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석탄과 석유 우리가 편하자고 그걸 막자는 게 환경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후 비상사태까지 선포한다는 게 그냥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만큼 기후 변화로 많은 소중한 생명이 폭염으로 사망을 하고 어디는 또 폭우로 사망자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북극과 우리 중위도 사이에 흐르는 강한 제트 기류가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추운 북극이 가장 전 지구가 다 따뜻해졌는데 유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는 게 북극이거든요. 왜냐하면 덜 추워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흐르는 제트 기류가 강물이 약해졌어요. 강물줄기가. 그렇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기어가듯이 그 제트 기류가 사행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쪽 걸리면 우리나라 올 7월 중순처럼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고 북극에 아까 뭐 많이 아무리 더워졌지만 북극은 북극이거든요. 선선하죠. 네. 올라가는 거기에 들어선 게 유럽이고 미국 서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그런 폭염이 근데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그런 그게 능에 들어 있다면 예,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40도 예. 뭐 41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까지 더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열 환자도 많이 네. 온열 질환 네. 환자도 발생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더위에 몸이 적응을 하고 조절을 하는데 어린이, 노약자, 예. 연세 많으신 분, 또 만성질환자는 더위에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야 되고요. 네. 이런 그 폭염 기간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정도가 덥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면 그 홍수에 떠나려가고 이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 피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온열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관리, 네. 물과 염분을 많이 먹는다거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뭐 햇빛을 가린다거나 예. 머무르는 곳에서는 당연히 선풍기나 냉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그런 독거노인에 대한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안부를 묻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경우를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엔 제주 지역 태풍도 예상되고 앞으로 보름간 정도는 폭염도 최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